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입니다. 현대사 파트 4번, 5번 주제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주제 전두환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 문제를 한번 모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찾는 겁니다. 광주 시민들에 따르면 공수부대가 학생들의 시위에 잔인하게 대응하면서 상호 간에 폭력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계엄령, 수감된 야간 지도자, 학생들이 행진하면서 돌을 던졌고, 여기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당시 상황을 보도한 외신 기자의 기록이고요. 이 군인들이 무차별 폭력, 광주에서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죠.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해서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앞선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죠. 요거는 6.3 시위라고 있었어요. 따로 있었는데 1964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에 등재된 것 때문에 중요하게 나오는 선지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좀 확인을 해놓을게요.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던 거는 4.19 혁명이죠. 4.19 혁명으로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니까 이 사건 관련 없고요. 3.1 민주 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였다. 이거는 앞선 정부, 박정희 정부 때 유신 정권에 대항해서 일어나는 민주화 운동입니다. 아니죠.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해서 호헌 철폐, 이 민주화 운동이랑 동일한 이 대통령 시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뒤의 시기에 나옵니다. 이 5.18 뒤쪽에 한 7년 정도 지나서 1987년에 6월 민주화 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이건 시기적으로 조금 더 뒤로 가 있습니다. 2번 답을 찾아주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80만 광주 시민의 결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과도 정부에 있다. 네, 광주 시민이라고 나오죠. 과도 정부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물러나라. 무력 탄압만 계속하는 명분 없는 계엄령을 즉각 해제하라. 정부와 언론은 이번 광주의 의거를 허위 조작, 왜곡 보도하지 말아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피해 보상과 연행자 석방만이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정부의 수립을 요구한다. 이 5.18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보면 1979년에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죠. 김재규가 쏜 총탄에 맞아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굉장히 국가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도 정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때 당시에 전두환은 정식 대통령은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대통령에 선출이 되기는 하지만 이 박정희가 했던 것처럼 군부 쿠데타를 한 번 더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의 군부하고 전두환의 군부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전두환의 군부를 신군부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죠. 여기에 반발을 하는 겁니다. 군부 독재를 굉장히 오래 겪었는데 박정희 군부 독재라는 또 뭔가 군부 독재가 나오려고 하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대표적인 활동이 일어났었던 지역이 광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굉장한 강경 진압을 했던 거죠. 자,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겠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이 앞선 선지랑 똑같죠.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났었던 거니까 아닙니다. 4.13 호헌 조치에 국민들이 저항하면서 시작된 거는 더 뒤시기에는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었죠.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에서 비롯된 거는 1960년에 4.19입니다. 4.19, 이것도 아니네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3.1 민주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거는 1976년쯤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니까 이것도 앞선 시기죠. 정답 4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땡땡신문,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이제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는데 요새 뭐 이런 거 없지만은 야간 통행금지가 전국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국방상 중요한 전방지역과 후방 해안도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에 야간 통행금지의 해제로 국민 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관광과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이 무모하게 정권을 잡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 쇄신과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를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야간 통행 금지 해제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자, 전두환 정부 시기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하였다. 요거 맞습니다. 스포츠 산업을 굉장히 육성을 하죠. 요거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기억이 없는 거 지울게요. 없는 거 지우고 언론의 통폐합이 강제로 단행이 되고 언론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뭔가 이 정권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하는 그런 거를 철저하게 탄압을 하기 위해서 언론기본법이라고 하는 거를 제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요거 2개가 이제 맞는 거니까 답은 우선 1번인데 나머지 오답 볼게요. 허례 허식을 없애기 위한 법령으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게 있었다. 이거는 박정희 정권 때 일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일인데 되게 이상한 말이죠. 허례 허식을 없애기 위한 법령. 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통가의례 중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이 의식에 쓰는 돈이 너무 많아서 이게 가정에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약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청첩장을 돌린다거나 너무 심하게 사치스러운 예물을 교환한다던가 이런 거를 이제 제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되게 놀라운 법인데 그래서 서로 그 당시에는 호화로운 결혼식에 청첩장을 돌리기만 해도 그거를 고발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그럼 벌금이 70년대인데 그 당시에 막 200만 원씩 나오고 했다고 하니까 200만 원이면은 그 당시 직장인 1년 월급이에요. 상당히 좀 세게 제재를 했었다라는 거죠. 이런 법이 있었답니다. 요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혼분식 장려 운동이 전개되었다. 우리가 이제 이거 혼분식이 뭐냐면 쌀 소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 전두환 정권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답은 1번으로 정답 찾을 수 있겠죠.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정부가 대학 입시 본고사를 폐지하고 대학의 졸업정원제를 실시한 데 이어서 대표적인 특징이네요. 중학교 의무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도서벽지 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돼서 내년에는 도서벽지 중학교의 전 학년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전두환 정부 때 처음 실시를 했었던 거죠. 자, 전두환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옳은 거. 프로야구단이 정식으로 바로 또 1번에 나오네요. 이 스포츠로 관심을 돌리려고 많이 했었죠. 요거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다. 금강산 북한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북한이랑 굉장히 좋은 따뜻한 기류가 흘렀던 게 이제 뭐 햇볕 정책이나 이런 게 나왔었던 김대중 정권 시기로 넘어가죠. 김대중 정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 이거 김대중.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는 거는 김영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았습니다. 네, 5번입니다. 가와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이 시기를 골라주는 문제고요. 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한다. 일단 대통령 선거인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대통령의 임기가 7년이다라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뽑힌 대통령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되겠죠. 전두환 군부, 신군부의 시작이 이제 이 헌법 이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1980년입니다. 1980년에 이 헌법은 8차 개헌입니다. 8차 개헌. 8차 개헌이고요. 자, 역사적으로 순서로 봤을 때 1979년에 10월 달에 12.6 사태라는 게 터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한 혼란기를 겪죠.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김재규의 이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의 임무를 맡았었던 당시에 전두환, 그 당시는 대통령이 아니죠. 이 군인 전두환이 요거를 이끌고 일종의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1979년 12월 12일 우리가 이거를 줄여가지고 날짜를 따서 12.12 사태, 뭐 지금은 12.12 군부 쿠데타라고 하극상으로 정의가 된 사건인데 요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80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법안 같은 거를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전에 앞선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에 굉장히 오랜 독재를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군인들에 의한 독재 정치를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뭔가 민주화 시대가 오는가 했는데 다시 전두환이 뭔가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잡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헌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여기에 호응을 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또 이 군인들의 시대가 오다 보니까 또 비상계엄 같은 걸 선포를 하면서 좀 흉흉한 분위기가 있게 되는 거죠. 1980년에 5월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5월 민주항쟁이 터지는데 광주에서 이걸 또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5.18이 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8월이 되면은 그때에 대통령 선거가 또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대통령에 선출된 사람이 전두환이 되겠습니다. 네, 1980년입니다. 1980년. 자, 가 시기는 1980년이고요. 날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한다. 여기는 이제 선거인단이 아니고 국민이 직접 이 선거 원칙에 맞춰가지고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직선제죠. 직선제입니다. 제1항 선거에 있어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직선제로 뽑았을 때 동점자가 생기면은 그때에는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할 수가 있다. 이런 조항에 좀 들어가 있고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중임을 할 수 없다. 이거 현재하고 똑같은 거죠. 이 헌법은 9차입니다. 우리가 현재 9차 개정 헌법 아래에 이 대통령을 뽑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차와 9차 사이 시기를 찾아주는 건데 9차 같은 경우는 1987년입니다. 1987년에 그 유명한 60민주 항쟁이 있었고 6.29 선언이 있었고 그 선언에서 가결됐었던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요거를 또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해 10월 달이 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9차 개헌 헌법을 마침내 적용을 해서 직선제 헌법 아래서 살게 되는 거죠. 자, 1980년과 1987년 8차와 9차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되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게 이런 기구를 기반으로 군정이 실시됐었던 것은 박정희 시대가 시작됐던 즈음입니다. 1961년부터 63년까지 실시됐었던 군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 시기적으로 가해 이전입니다. 가해 이전이고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규합하려고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조봉암과 진보당 얘기가 나오려면 이승만 시대로 더 앞서 넘어가야 됩니다. 진보당을 창당했던 게 1956년입니다. 1956년. 이 조봉암은 처음에는 무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었는데 이승만을 위협할 정도의 상당한 득표를 얻고 그리고 진보당을 창당을 하죠. 자, 1956년이고요. 이것도 가해 이전입니다. 가해 이전. 자, 3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것도 이승만 정부 시기로 앞서 넘어가죠. 3.15 부정선거 다음에 일어났었던 이 시위는 이제 4.19 혁명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1960년입니다. 이것도 가해 이전이고요. 4번 유신체제에 저항해서 부산, 마산 등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부산,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난 유신체제라고 하는 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박정희 정부 시기면 이 부마 항쟁이라는 게 또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저항을 해서 우리가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1979년에 그 가발을 만드는 여공들이 활동하는 그 회사였던 YH 무역에서 일종의 부당해고입니다. 폐업을 통해서 부당해고된 이 여공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농성 활동을 하는데 이 농성을 지지했었던 그 당시에 김영삼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제명을 하는 이런 사건 때문에 김영삼 의원의 주 활동지고 지지층에 있었던 부산에서 먼저 시위가 일어나고 그 옆에 마산에서 여기에 호응을 하면서 굉장히 큰 어떤 시위 행렬이 진행이 되게 되죠. 이게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1979년도의 일이고요. 이 부마 항쟁이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니까 이것이 혹시 4.19처럼 전국적으로 퍼질까 봐 이걸 굉장히 무력으로 진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거를 놓고서 박정희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죠. 이 의견 충돌의 결과로 이제 우리가 12.6 사태라고 하는 게 발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걸로
이걸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유신 체제가 끝나게 되는 어떤 사건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건 1979년의 일입니다. 이것도 시기적으로는 가해 이전이죠. 일단은 유신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직전이지만 자, 5번 보겠습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60 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요게 이제 해당 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은 연도가 막 그렇게 크지 않고 좀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요거의 인과관계들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은 살짝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선지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게 대표적인 60민주 항쟁 당시의 구호였고요. 이게 1987년이죠. 근데 지금 나 시기에 헌법이 제정된 시기가 이거 다음에 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거 다음에 6.29 선언이 나오고 거기서 처음으로 요 얘기가 나오고 요게 헌법으로 가결이 되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요거를 들 수가 있겠고 이게 직접 계기죠. 직접 계기가 되는 사건이고 요거 다음에 나 헌법이 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찾아줄 수 있는 거겠죠. 5번.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우리 국민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민주화의 실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단을 이유로 앞선에서는 이런 독재 정권에서는 이런 거를 대의로 삼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단됐고 뭐 경제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올림픽을 이유로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죠. 경제 개발을 이유로 이렇게 했던 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요. 분단 때문에 요 반공 사상이 좀 들어갔었던 시기로 앞에 보면 이승만 정부 시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독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88 올림픽 때까지는 요 문제를 좀 미뤄두자라고 그 당시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올림픽을 이유로 민주화를 유보하자는 역대 독재 정권의 거짓 논리에서 이제는 깨어나고 있다. 그리고 4.13 폭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우리 국민들의 행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가 되었다. 이거 4.13 호헌조치라는 게 있었죠. 1980년에 제정됐었던 대통령 임기 7년으로 하고 간선제로 하겠다. 요거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겠다. 적어도 올림픽 끝날 때까지는 좀 유보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폭거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호헌, 법 고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호헌 조치에 대해서 분노를 했던 거는 이제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요게 87년도의 일이거든요. 1987년 4월 13일에 호헌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아? 더 이상 민주주의 지연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 6월 민주항쟁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는 거죠. 양원지 국회가 출연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요거는 이승만 하야 이후에 앞선 정권 시대에서 과도정부 시기 있었고 윤보선이 대통령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장면 내각이 출범을 하면서 양원지 국회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전 시기예요. 이전 시기.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요런 민주화 운동이 있기는 했지만 요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우리가 1962년에 비밀회담을 통해서 경제 원조를 대가로 굉장히 굴욕적으로 외교를 재개하기로 하거든요. 여기에 반발해서 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1964년에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요것도 박정희 정부 시기니까 요것도 해당 사항 없고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서 일어났다. 여기서 말하는 신군부, 전두환 정부가 맞습니다만 이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를 해서 일어났던 거는 1980년에 5.18. 사실은 5.18 이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전두환이 정식이라기보다 대통령에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가 출범을 하죠. 그 이전까지는 신군부라고 이제 약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5.18에 관련된 내용이고 3, 4부는 같이 묶여서 나오네요. 똑같이 5.18입니다. 5.18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죠. 자, 5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죠. 우리가 6월 민주화 운동 또는 6월 민주항쟁이라고 부르는 요 사건을 계기로, 요 역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마침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5번을 답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제, 현행 헌법 체제를 가져온 가자료집 만들기. 네, 수행과제, 가중 인상적인 장면을 그려서 설명과 함께 올려주세요. 박종철 열사 추모 시위, 이한열 열사 장례식,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하는 시민들, 6.29 선언에 기뻐하는 시민들. 네, 이거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죠. 이 1987년에 1월 달에 박종철 열사라고 하는 서울대 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이한열 열사 또 사망을 하게 되죠.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 열사도 강경 진압의 희생양으로 사망을 하게 되고, 이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국민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서 사람들이 다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마침내 6월 29일에 이거를 직선제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6.29 선언이에요. 자, 6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유신체제는 박정희 대통령 때니까 전두환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요건 아니죠.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거.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아닙니다. 양원제 국회가 출연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4.19 혁명 이후에, 과도정부 이후에 그 다음에 장면 내각이 들어가죠. 요것도 한참 앞서 있습니다.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된 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호헌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5번 답으로 찾아줄게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 명령을 발동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통령은 오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입니다. 사진이 나와 있죠. 요거 김영삼 대통령이네요. 김영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이게 김영삼 정부 때 일이고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하는 거는 더 뒤에 시기로 넘어가야 되죠. 요거는 노무현. 칠레, 미국이랑 FTA를 체결을 하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된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300산업이 발달하였다. 요건 우리가 이승만 정부 때죠. 이승만. 더 앞선 시기니까 300산업은 하얀 거 3개, 이 설탕, 밀가루, 그리고 이제 면방직 3가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2번 답으로 찾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다음 문서가 작성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경제계획각서, 향후 3년 동안 한국이 이런 거 할 겁니다. 내용 나오고 있고 쭉 내리면 한국 경제를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뭐를 하면? 이 경제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향후 3년간 특별인출권 155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 대기성 차관을 요청합니다. IMF입니다. IMF. 국가부도의 날이라고 알려진 IMF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김영삼 정부 임기 말년에 이 일이 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 작성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김영삼 정부 이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는 거는 발발 전입니다. IMF 차관 전이에요. 김영삼 이 정부 때 얘기고,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이 있었던 거는 전두환 정부 시기입니다.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됐던 거는 박정희 정부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된 거는 김영삼. 요거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IMF를 원조를 받게 되죠.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게 이제 김영삼 뒤에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 정부에서 요거의 수습을 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왜 집단적으로 회사가 어려우니까 해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당연히 문제가 많았겠죠. 그래서 근로자하고 회사하고 정부가 이제 문제를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돼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네, 10번입니다. 밑줄 그은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개최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누군지 대충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데 공명한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 선거, 그리고 경제적인 정의 실현, 사회 안전망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 그러면 이 정부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정부는 김대중 정부예요. 호주제가 폐지된 거는 노무현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대학 졸업 정원제가 시행된 거는 전두환 정부 때 일이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것도 노무현 시기로 넘어갑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로 넘어가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가 되는 게 지금 앞쪽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실시를 하고 나중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 추가로 제정이 되는 거죠.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시작된 거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11번입니다.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질병관리본부 출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이때 출범을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주최를 합니다. 에이펙을 주최하는 거.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시작합니다. 지금의 세종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부 시기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노무현 정부고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채무를 조기 상환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뒤에 김대중 정부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창립대회가 개최되었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고요.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를 하고 무시험으로 들어가는 제도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박정희 정부. 자, 5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립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특징입니다. 5번으로 좀 찾아주겠고요. 조금 어려운 선지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누구가 어떤 일을 하는지 확실하게 연결하고 넘어갈게요. 네, 12번입니다.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결성된 UN 가입. 가해 학생은 UN 가입입니다. 이거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세계경제 발전과 무역 촉진을 도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고요. 자,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경제협의기구인 G20을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순서상으로 그냥 가나다로 연결이 되네요.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순서가 지금 나오겠네요. 가나다는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1번입니다. 현대사 파트의 마지막 주제, 남북의 통일 논의로 주제가 바뀌었는데요. 통일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고요. 역대 대통령 정부별로 어떤 식으로 통일 문제가 진척이 됐는지, 어떤 정책을 했는지를 연결하는, 찾아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료가 같이 나올 때도 있고, 기억, 니은을 고를 때도 있고, 순서를 섞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 모아놓은 문제로 자주 나오는 선지들, 업적들 같이 모아가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네, 지금 제26주년 광복절 경축사라고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26주년이니까 광복이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그럼 계산을 해서 이게 어느 대통령 때겠구나라는 게 여기에서 벌써 나옵니다. 이거 박정희 정부 때겠죠. 국민 여러분, 나는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북괴, 네,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또 나오기는 하죠. 북괴에 대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의 평화통일 지혜를 하루속히 수락하고 무력과 폭력을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평화통일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길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요 시기에는 이제 국제 정세도 약간 변해요. 닉슨 독트린 같은 거 이제 미국이 발표하고 하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좀 평화적인 분위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도 단절했었던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적십자사에서 남한 쪽에 대한 적십자사가 제의를 하죠.
이 이산가족을 위해서 남북회담을 제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언급되어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억을 먼저 보겠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을 하였다.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여기 지금 순서가 약간 섞여 있는데 이걸 구성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실행을 하려고 했겠죠. 그 이전에 뭔가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남북 공동 성명을 하나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그게 7.4 남북 공동 성명입니다. 요거를 발표를 하고 나서 이 순서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을 같이 묶어가지고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두 개가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골라질 수가 있겠고요.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는 거,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는 거는 같은 정부식인데요. 이거는 노태우 시기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으로 나와 있는 2번으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요거 그냥 하나하나 해가지고 선지를 소거해도 됩니다. 소거해도 되는데 지금 묶어서 보기가 조금 편한 것 같아서 바로 묶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사진으로 보는 땡땡땡 정부, 서울 올림픽 개최, 이거 1988년이죠. 88올림픽입니다. 3당 합당을 하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다. 시기적으로 나오는 특징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요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옳은 거,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바로 1번에 답이 나오네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는 앞선 시기인 박정희 정부 때고요.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를 한 거는 요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제로 착공하는 거는 뒤에 노무현 정부 때 하는 거고 1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요게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로 넘어갑니다.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킨 거는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시고 1번으로 답 찾겠습니다. 네, 3번입니다. 가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 중국 최초 방문. 네, 지금 이 가 대통령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최초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고 대통령으로서 공식 방문했고 한중 수교가 다시 성사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여기 바로 1번에 답이 있습니다. 1번이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이라고 찾을 수 있겠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건 박정희 정부고요.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성사시킨 거는 김대중 정부고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한 거는 전두환 정부입니다. 그리고 경제협력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만들겠다고 이제 처음 얘기를 꺼내서 추진을 한 거는 김대중 정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실제로 착공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답은 1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작년에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서 IMF 외환위기로 어려워진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 남북 경제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쭉 봤을 때 이 정부는 IMF를 지금 극복한 정부 시기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까지 만든 사람,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러면 김대중 정부 시기에 통일 노력으로 오른 거 골라야겠죠.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고요.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 예술공연단의 교환,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착공을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조금 시기가 뒤로 넘어가고요. 여기 3번을 찾아줄 수 있고 남북한 간의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하였다. 이거 노태우 정부 때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정부에서는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 사람, 외환위기, IMF 극복하는 정부는 김대중 정부죠. 네,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김대중 정부 거예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고요. 통일의 3원칙을 명시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는 박정희 정부입니다.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공연단의 교환을 실현하였다. 전두환 정부고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쉬운 것들이잖아요. 스포츠랑 같이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네, 이게 김대중 정부의 이 활동입니다. 일단 4번이 답이 되겠고 5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남북한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하였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로 갑니다. 정답 4번이고요. 6번입니다. 밑줄 그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개성공단 착공식 개최. 정부는 30일 11시 개성공단 착공. 개성공단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김대중 정부 때 얘기인데 실제로 첫 삽을 떠가지고 실현을 시킨 거는 그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 시기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노무현 정부의 통일 노력이 되겠죠.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한 거는 요거는 노태우 정부 때 일이고요.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공연당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지금 선지가 되게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문장도 거의 비슷하죠. 요거 전두환 정부 때 일이고 남북한 간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기본합의서를 교환하였다. 이것도 노태우 정부로 넘어가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로 넘어갑니다. 자, 5번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14 남북 공동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게 노무현 정부의 일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7번 볼게요. 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수행과제 안내문입니다. 가 정부의 통일 노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 정부의 통일 노력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봅니다. 네, 사진 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집할 것이라고 뭐가 나오고 있네요. 경의선 철도를 시험 운행하였다. 저기 그 임진각 쪽에 가면 나중에 도라산역이라고 또 있는 게 있어요. 실제로 철도는 아직 철로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던 정부가 되겠는데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1차는 김대중 정부가 됐겠죠. 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도 노태우 정부. 1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이 이제 노무현 정부가 되겠죠. 3번 2차 때니까 남북조절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킨 것은 전두환 정부가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역대 정부의 통일 노력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해서 7.7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하는 거고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가 되겠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를 한 것은 김대중 정부가 되겠고요. 그럼 대통령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본다면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순서가 되겠죠. 그러면 나가다 순서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나가다 3번으로 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남북의 통일 논의는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인데 굉장히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건 나오는 것들만 묶여가지고 선지가 거의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시대별로 묶여있는 문제 좀 모아가지고 풀어보시면 이제 선지마다 옆에 누구다라고 대통령별로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직접 적어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남북의 통일 논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